우리 아이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불안하고 뭘 해야 할까 막막하기도 하시죠. 근데 뭘 해야 할까? 이거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해결책보다 문제가 뭔지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현명한 어머님들, 스카이 보내는 어머님들은 헤매지 않고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부터 찾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로 올라가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그리고 대입의 관점에서 참 이렇게 했다면 예비 중1 때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보내려니까 불안한 마음들 있으시죠? 하지만 불안함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알게 되면 걱정이 없어지실 거예요. 오늘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원래도 시험을 치기는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단원평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중학교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평범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부분 바로 취업을 하는 특수화 고등학교, 그리고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등이 있습니다. 만약 좋은 고등학교 공부 환경을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등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대부분 학업 성취도 A를 받아놔야 됩니다. 학업 성취도 A라는 거는 점수 90점 이상을 의미를 하는데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내 올 A여야지 갈 수 있는 학교들도 꽤나 많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잘 모르고 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택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도 신경 써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중학교 내신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공부 습관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내신이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등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에 나오는 게 있죠.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요. 사실 평균 점수만 보더라도 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는 걸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은 보통 중학교 1, 2학년 때가 많은데요. 여러 번 연달아서 공부 성적이 계속 낮게 나와버리면은 학생들은 그냥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공부가 싫어지고 공부도 손에서 놓아버릴 수가 있죠. 당장 성적이 낮은 것보다 여기에서 없어지는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성적을 한번 높게 받으면 그 성적 자체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저 학생이 어떤 수준일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공부를 원래 잘했던 사람이 계속 잘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 자신도 공부를 내가 원래 이만큼은 했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에 위기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같이 계획도 짜보고 이거를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한 번만 시험 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잡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성취해 나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쳤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가리지 않고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만 가르치고 나머지 과목들은 각 담당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치게 되죠.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오게 되냐?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하나하나 케어해줄 수 없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좋게 말하자면 자율성이 늘어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방황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죠. 이때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입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갑자기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보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선생님이 달라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과목에 대한 편식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가르치는 능력 그리고 호불호까지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고 싫어하는 과목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어떤 과목에 편식이 시작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요거를 잘 눈치를 채줘야 됩니다. 어떤 쌤이 싫어서 어떤 과목 편식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과목에 감정적으로 싫어지지는 않게끔 미리 알아봐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부량과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추상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와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공부량과 질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수업 시간과 하루에 수업을 듣는 양인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교시에 40분이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한 교시에 45분, 그러니까 5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6교시면 수업이 끝났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 7교시는 되어야 수업이 끝납니다. 원래는 2~3시면 수업이 마쳤었는데 중학교 때는 3~4시는 되어야 수업이 마치죠.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버겁다는 감정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5분, 하루 한 교시, 말만 들어서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같은 걸 계속해서 6년간 반복해온 아이가 갑자기 다른 상황에 놓인다라는 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맨날 몇 시간씩 공부를 시킨다?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해야 하는 거는 무작정 공부를 오래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흥미를 아예 놓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당장 공부를 시킬 때나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전혀 안 시켜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다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남는 건데 국어는 뭔가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결국 책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은데요. 책이 제일 중요해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재미 들여서 읽도록 해주세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중학교 교과서 본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중학교 올라가서 바로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리딩이고 그 다음은 어휘입니다. 리스닝, 스피킹, 문법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들이니까 일단 중학교 내용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개념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이런 교재를 아이랑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개념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를 메꿔주면 됩니다. 사실 너무 못하지만 않는다면 중등 수학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머니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도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면은 대부분 초등학교 수학은 가볍게 중학교로 넘어가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수행평가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고 번호를 찍는 지필고사 이런 방법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객관식 지필고사 말고도 수행평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반영되기 시작하는데요. 높다고 해서 20~30%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40%, 50%, 많으면은 60%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수행평가가 있긴 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중학교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수행평가 어떤 방식으로 볼까요? 중학교 때 보는 수행평가도 결국 시험 방식으로 보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이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나 과목 같은 암기 과목들은 쪽지 시험을 치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발표나 토론 같은 거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행평가와 그냥 지필평가의 굉장히 다른 점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내 일정을 내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건데요.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수행평가는 그 사이사이에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앞과 똑같습니다. 계획을 짜고 이걸 실행하는 습관을 한번 방학 중에 들여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노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반항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슬픈 얘기가 하나 좀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노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올라가면서 가벼운 일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말 들으시면은 소위 물든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런 거는 다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아이와의 사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관찰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뭔가 잡고 흔들려고 할수록 멀리 떨어지는 법이거든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투명한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번 방학이 딱 기회일 겁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올라가면서 바뀌는 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함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봐도 대입까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비 중1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학원 없이 고려대학교에 온 제가 입시의 본질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6일 7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라이브로 얼굴 배우고 소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비 중이라는 시기가 꽤나 아쉬운 시기예요. 뭔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